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룡 기획 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 담당입니다. 김주 법무 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 규제 평가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의 이상훈 6급 주무관입니다. 예산계의 김병산 6급 주무관입니다. 법무계의 신혜원 주무관입니다. 교류규제평가계의 권준호 주무관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 희망속초 미래설계 보고의 주민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90건으로서 현재 해결된 것은 22건, 대안 해결은 9건, 추진 중 26건, 검토 중 10건, 중장기 10건, 불가는 13건입니다. 건의사항 처리 결과 완료율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밑에 있는 표로 가름하도록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등 공모사업 선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모두 38건으로서 392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는 모두 40건을 공모했으나 현재 4월 30일 현재 18건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4억 7,1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 선정 목록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 공모사업 추진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 및 정책 동향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주요 정책 동향 및 공모사업의 적시적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부와 산하기관 공모 동향 안내 및 수시 공모사업에 대한 파악을 매주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관리 및 총괄 보고를 매월 실적을 월보를 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동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휘부 및 부서 간 공유 소통하여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공모에 참여한 우수 부서에 대한 인사 및 부서 평가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원탁회의 개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개최는 총 6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한 번 있었고 2019년에 4회, 그다음에 2016년에는 한 번이 있었습니다. 원래 매 분기마다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지난 6월 2일에 한 번, 6월 4일에 한 번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강원 북부교도소 관련 운영 계획 및 주민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장사동 산 50번지 1호이며 기간은 11년부터 해서 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2억 5,200만 원이고 사업량은 연 건축 연면적이 19,465평방미터 약 5,888평이 되겠고 청사외 12개 동 비상대기소 등의 건물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10년 7월 11일 강원북부도 건립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속초시 주민 등 건의 사항에 대해서 5회에 걸쳐 법무부를 방문하든가 건의 사항을 올렸고 그다음에 2000년 4월 23일 교정시설 일부 비상대기소를 준공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교정시설 인수팀 인력이 파견돼 있으며 운영본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도소 시설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교도소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 인력이 총 655명 정도 되는데 직원이 177명, 수용자가 47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용자는 와 있지 않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200여 명 순차적으로 수용할 예정이고 개청식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 현황은 총 36건입니다. 그 중에서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 8건이고 속초시 건의사항이 28건입니다. 총 36건 중 완료가 17건, 추진 중이 9건, 추진 불가가 10건이 있습니다. 법무부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8건인데 완료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4월 30일 현재인데 지금 현재는 3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은 1건이고 추진 불가가 4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교정시설 장천마을 토지 공급은 완료됐고 직원 숙소도 교도소 인근에 지었습니다. 또한 교도소 일용직 및 기능직 공무원 지역 내에서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5월 8일 날 시설관리인 환경미화원, 조리종사원 이 분들은 지역 주민에서 뽑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소관은 28건인데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7건, 추진 불가가 6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도 신속집행 추진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모두 7억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강원도 2위를 해서 4억 5천만 원을 받았고 2019년도 하반기 중간평가 행안부 평가에서는 3위를 차지해서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또한 총괄평가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모두 7억을 받았습니다. 2020년 상반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6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속 집행은 여기는 지금 817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4월 30일 현재가 되겠고 지난 목요일 6월 11일 현재로 보면 991억 원을 집행을 해서 79.2%로서 6월 말까지는 100% 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투자 분야도 355억 원을 집행을 해서 73.2%, 6월 말까지 100%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도 151억을 집행을 해서 83.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난히 목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각 부서별 신속 집행 대상 사업 매주 집행률 집중 점검 및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사업비 30억 이상 대규모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 집행 지침 활용을 독려하고 적용을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선결제, 선구매 등 2분기 소비 투자 부문 확대 집행을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 정부 합동 평가 추진 상황입니다. 평가 목적은 부서별 핵심 현안 사업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평가 체계는 내부 평가는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합니다. 이거는 본청과 사업소가 대상이 되어 있고, 외부 평가는 고객 만족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평가 수행은 평가 실무반 및 시정 주요 업무 평가위원회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 평가 6개 부서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560만 원을 시상을 하고, 외부 평가 5개 부서와 유공자에 대해서는 440만 원 상당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 평가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종합적으로 18년도 종합평가 결과 보고를 2월 달에 했고, 19년도 종합평가 계획 수립을 2월 달에 했습니다. 제1회 주요 시정 업무 평가 위원회를 2월 27일에 개최를 했고, 내부 평가는 평가 지표 작성을 3월 18일부터 5월 28일 했고, 사전 평가 실시는 5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재난 관련 부서 가점 부여 추진을 했고, 자체 평가 실시는 12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를 했습니다. 외부 평가는 19년 6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고, 실시는 10월 22일부터 1월 17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의 주요 계획으로는 내부 평가 세부 운영 계획을 3월 19일 날 수립을 하였고, 평가 지표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지표 컨설팅을 실시를 4월 달에 하였고, 사전 평가는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했고, 지표 매뉴얼 제작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합동 평가 개요 및 추진 상황입니다. 정부 합동 평가는 평가 목적은 국정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한 국정의 통합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평가 주체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시도 및 시군구가 되겠고, 평가 지표는 5개 국정과제에 대한 116지표가 되겠습니다. 평가 체계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이제 실적 계량화 가능한 지표 87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성평가는 실적 계량화가 불가능한 정성지표 29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수시책이나 사례 중심 평가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도에서 6개 시군에 대해서 상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 추진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에 대해서 채무 현황 및 상환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 현황 및 상환 내역입니다. 전체는 112억 원이 총 채무 현황이 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92억, 기타 특별 회계에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도서체육센터 건립에 사용됐던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 40억인데 지금 상환을 하고 있고, 현재 16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에 대한 것이 40억을 발행을 했는데,
현재 16억 남아 있습니다. 시청사 별관 건립 사업에 20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거는 기한 미달이라 현재 20억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40억 시기 미달이라 아직은 40억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대포항 개발 사업은 19년도까지 모두 상환을 하였습니다. 설악로 외 2개소 차직관로 정비 사업은 2019년도에 기체를 냈는데 시기 미달이라 아직은 현재는 20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환 계획입니다. 상환 계획은 앞전에 말씀드린 관계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 미대응 현황입니다. 12 미대응은 총 5건에 2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 관광도로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아직 구체화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미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 관광지 연계 해안도로도 중앙부처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된다면 바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용 및 사유입니다. 먼저 2019년입니다. 2019년은 모두 17건에 15억 8,93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비용은 산불 피해 지원이 13건에 14억 277만 5천 원이 되겠고,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지원이 예비비 사용이 2건에 5,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으로 2건이 1억 3,500만 원이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용이라는 것은 미실형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한 것과 시내버스 승강장 한파 저감 시설 탄소 발열 의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비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현재까지 12건에 6억 8,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풍하고 너울성 파도 연초에 있었던 1월 8일에 있었던 강풍과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2건인데 1억 6,240만 원을 지출을 하였고, 그 외에 10건은 코로나 관련해서 5억 2,662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내용 및 결과입니다. 소송사건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2019년에는 총 37건으로서 각하가 17건, 기각 15건, 부분 인용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행정심판은 총 12건으로서 각하 4건, 기각 3건, 인용 1건, 계류가 4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종결 사건입니다. 2019년 종결 사건은 총 12건으로서 민사가 9건, 행정이 2건, 국가 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8건, 취하가 1건, 패소는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20년 행정소송은 총 8건으로서 민사가 4건, 행정소송이 3건, 국가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승소가 6건, 취하가 1건, 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총 34건으로서 민사가 11건, 행정소송이 19건, 국가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자매도시는 총 8개 도시로서 국외에 3개 도시, 국내에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국외에는 미국의 그레샴시, 일본의 요나고시, 중국의 훈춘시가 되겠고, 국내는 서울의 중구, 경기의 오산, 전북의 정읍, 전남의 여수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레샴시의 2019년도에 4.4 속초고성 산불 피해 관련 그레샴시장의 1호 서신이 왔습니다. 2020년에는 그레샴시와 35주년이 되는데 기념 행사 개최 계획을 논의를 했는데 지난 3월 9일 6월 중 시 대표단을 초청을 하겠다는 서신이 왔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식이나 대표단 구성 등이 추후 재협의하자는 그 서신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요나고시입니다. 요나고시에서도 속초 구성 4.4 산불 관련해서 요나고 시장의 1호 서신이 왔었고 또한 그 산불과 관련해서 요나고시 직원 자체 성금을 모집했는데 모금액이 470만 원을 모금해서 저희 시에 주었습니다. 2020년에서는 요나고시 국제아동 회화전에 대한 작품 출품을 했고 자매결은 요나고시와는 자매결은 25주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 여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훈춘시와의 추진 실정입니다. 19년도에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 4.4 산불 관련은 또한 훈춘시에서도 1호 서신이 왔었고 순천시 인대상무위원이 속초시를 7월달에 방문을 했었고 특히 자매도시 10주년 기념 훈춘시 이 증정 그 돌사자상이 의원님들 아시겠습니까? 돌사자상을 10월 11일 날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도시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2020년에는 훈춘시 공영서기장이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저희 시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해서 그 사자상 제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그 저희 시에서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훈춘시에 방호복을 레벨 C 등급의 60세트를 보내주었습니다. 약 1,0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입니다. 중구청은 2019년에는 속초 시민의 날에 공연단을 보내서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 오산시는 산불 피해 관련 그 물품 지원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4월 15일에 기초 화장품 200세트와 헤어드라이어 100개를 보내주셨고 특히 속초시 산불 피해 관련 법사랑위원회 오산지구협의회 성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약 그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정읍시에서는 산불 피해 물품 지원이 있었습니다. 성금은 300만 원 및
그 1,200만 원 상당 구호 물품을 전달을 했으며 정우시 대표단 및 공연단이 속초 시민의 날의 기념식에 참석을 하여줬고 저희 시에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정읍시 문화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산불 관련해서 여수시청 직원 자체 모금 1,441만 원을 보내주셨고 여수 시민의 날 기념 행사 개최하는 속초시장 축사 영상을 송부해 줬습니다. 기타 그 국제 자매도시와 관련해서는 국내 자매도시와 시민 편의 국내의 자매도시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속초 해수욕장에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몽골 텐트 쉼터를 제공해주고 주차장, 샤워장 무료 이용권을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방문 실적을 보면 1,054명 정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와 그대삼시의 자매결혼 35주년 기념 행사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시 요나고시 자매결혼 25주년 기념 행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속초 해수욕장 하계 휴양소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확산 운영 추진 성과 및 현황입니다. 먼저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체계를 보면은 먼저 적극 행정의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적극 행정의 책임과는 지역예산과장이 맡고 있고 총괄 전담팀은 교류 구제 평가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실행 과제 이행팀은 감사팀과 조사팀, 법무팀, 조직 인사팀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계획의 수립과 우수공무원 선발 등 주요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전문 민간인 7인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실험과제 및 소관 부서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극 행정 지원 및 그 보호입니다. 추진 체계 기반과 추진 체계 구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는 감사팀에서, 적극 행정 면책에 대한 것은 감사팀에서 하고 있고 소송 비용 지원은 저희 교류 규제 평가팀에서,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무팀과에서 하고 있고 규제 발굴 개선은 또한 교류 규제 평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극 행정에 대한 엄정 제재를 위한 됨으로써 과제로서 신고센터를 우리 조사팀에서 하고 있고 엄정 조치를 하는 것은 감사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제 발굴 개선은 교류 규제 평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직원 교육과 우수 공무원 선발, 우수 사례 발굴, 건의사항 접수 이런 것들은 모두 교류 규제 평가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적극 행정 전담 부서 확정은 19년 지난해 9월에 확정이 됐고 적극 행정 운영 조례는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적극 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지침 제정을 2020년 2월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2020년 적극 행정 종합 계획은 2월 14일에 수립하였고 적극 행정 지원 위원회는 금년 3월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계획 수립은 3월 24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네.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10쪽에 희망수 잠깐 저희 진행을 좀 예, 시작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긴 행정사무감사 이제 일정에 오늘 기획예산과 그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뭐 속초시 행정의 또 목표와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그 과외에서는 이제 시의 어떤 당사자가 되어서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시고 좀 무거운 직책들과 책임들이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이제 감내하고 계신 거 저희가 잘 또 이해를 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네,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0쪽에 이게 이제 소관부서가 기획예산과는 아니고 이제 타 부서의 의견들을 다 종합하신 것 같은데 10쪽에 이제 불가 1번 영랑동 등대해수욕장 백사장 일부 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추진 불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시급한 민원이었던 게 영랑동 해안도로 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이제 오래된 민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자료는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불가라고 한 건지 네. 아니면 환동회 본부라든지 상급기관에 문의를 받아서 불가라고 한 건지 그 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가로 결정하게 됐던 배경들이 자체 과단독인 것인지 아니면 한동회 본부와 같이 논의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뭐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료 요청을 이제 앞서 좀 먼저 받았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봉주 과장님 이제 마지막 이제 행감 시간인데요. 예. 상당히 그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부서로서 큰 역할 해주심에 과장님이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 우리 시와 관련된 위원회와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각 위원회의 그 예산 지출 현황과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 위원회 위원들은 시에서 선임하시는 부분은 아니시죠? 어디 자매시 위원회 위원님들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선임을 위원회입니다. 하시죠. 그래서 예, 예. 여쭤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이 지금 시 예산을 지원 받으셔서 그 국외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본인-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외국에 나가실 때 그레샴시도 지금 청구 영수증에 보면은 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 그 경비가 일부 이제 지원이 일부 지원이 되는 거는 있는데요. 뭐 네. 특히 뭐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항공료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지원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부담으로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요? 일부 지원은 가능해도요. 네. 지금 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원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더 제가 이제 검토해 이 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지원 여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방문과 관련돼서 이제 특히 예를 들어 이제 그 중국 훈춘이라든가 연합고시 위원회의 이제 방문 그 실적이라는 내용들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중국 훈춘 같은 경우는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 단체하고 방문 목적과 방문했을 때의 그 동선을 보면 예술 단체에서 그 방문을 했을 때 그 동선과 거의 흡사하다.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을 때 위원회 위원님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문화, 예술, 체육 관련된 분들이 같이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MOU 체결이라든가 어떤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일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원화가 돼 있어요. 보면 이 내용상에도 보면 그 항공비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항공비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장상에 지금 그레샴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레샴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속초시에서 이제 구성이 돼서 미국 이제 그레샴시로 가게 되면 그레샴시에서 머무르는 그 체류 시간은 별로 안 돼요. 다른 쪽 이제 방문을 좀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레샴시의 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레샴시 그 현지에 현지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우리 교포 위주로 교포 구성이 위주로 되어 가시고요. 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많지는 않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 그쪽에 현지의 그 위원님들 자체가 좀 활성화가 돼야 양국의 우리 지자체의 교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레샴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이 35주년이 되는데요. 네. 그 교류라는 부분이 이제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속되기 참 어려운 네. 사업인데 아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런지 모르지만은 그 교류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네. 35년을 지켜오지 않았나. 네네. 그 공은 좀 인정해 드려야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 35년 기간의 그 공은 당연히 인정해 드려야죠. 그분들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35년 그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본연이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여러 다각도로 지금 논의하고 계시지만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사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좀 적극적인 좀 추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 국가에서도 그 위원님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원탁회의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는 자문 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탁회의 그 회의의 자문 내용을 보니까 원탁회의에서 그 설악문화재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방안 등에 대해서 이제 자문 역할을 해주려고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사무국의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는데 말 그대로 자문기구인데 사무국의 권한을 부여의 필요성을 그 자문기구에서 나온 내용이 총괄 기획자의 운영 선발과 바로 연계가 됐어요. 자, 의회에다가 부서에서 보고를 하실 때는 총괄 기획자와 관련된 예산 투입과 관련돼서 계획이 일단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추후에 총괄 기획자가 한 3천만 원 이상 그 예산을 들여서 총괄 기획자가 선임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사무국 원탁회의에서 사무국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 원탁회의에서 의견 자문 역할의 내용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나온 이후에 총괄 기획자 운영과 관련돼서 바로 이제 선발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난 해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지난 네네. 11월 19일 5차 회의에 있었던 내용인데 아마 그 설악문화재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축제위원장이라는 그 축제위원장의 위치는 과연 필요한 겁니까? 축제위원장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의 역할과 관련돼서 지금 축제위원회는
사무국장이 허위 경력으로 인해서 논란이 그 언론지상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허위 경력자를 지금 채용을 그 공고가 나갔을 때 사실과 다른 게 확인이 되면 취소하겠다라는 그 내용의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의 역량을 보강한다고 해서 이 총괄 기획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이게 반영이 되는 시스템이면 대의기관의 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죠. 축제위원회는 엄연히 지금 축제위원장을 비롯해 잘못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직원 채용과 관련돼서 축제위원회 그 부서장님과의 협의도 없이 행정권을 상당히 유린하고 있는 지금 이 위원장이 지금 행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그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축제위원과 관련돼서 지금 자문 역할을 해주시는 그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축제위원회에 사무국 보건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이렇게 지금 총괄 기획자로 넘어간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축제위원회 관련 설악문화재가 많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거 속주 공감 형성을 위해서 아마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었고 자문 역할 그래서 제가 그렇고요. 말씀드리는 건 자문 역할을 요할 때는 의회에서 나왔던 그 잘못된 부분 지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논해 주셔야죠. 왜 축제위원회 그 하나의 행사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초시 의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시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그 단체에서 지금 이러한 그 직원 채용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어떤 문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기자들을 불러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논란만 계속 키우고 있는 이런 곳을 계속 이 어떤 그 자문 역할을 하는 그곳에다가 이 내용을 개진을 해서 어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무국의 어떤 위상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쪽의 내용이 과연 그 자문위원님들이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알고 이런 결정을 내려주셨을까, 이런 자문을 해주셨을까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문 기구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자문 기구니까 자문의 역할에 충실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문의 역할에 이제 충실을 하신 거면 총괄 기획자가 이렇게 선임되기 전이었었어야죠. 근데 총괄 기획자는 지금 선임이 되고 그러니까 축제위원과 지금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이제 19년 11월 19일이거든요. 네. 근데 선임된 거는 아마 올해에 선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선임이 됐지만 그런 선임되기 계획을 전에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네. 싶습니다. 근데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거쳐졌었나요? 그게?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는 총괄 그 기획자 선임과 관련된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관계는 제가 잘 자문위원회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길 의원님. 네, 다음은 강정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오늘 행감 마지막 지금 부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조금 안 되게 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위원회를 할 때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배정이 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의회 관련해 가지고는 예. 마지막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참 많이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었던 경험이 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좀 정말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특히 의회와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큰 기대를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5조 교도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제 아셔야 하는 부분이 당초에 도시 이미지와 관련돼 가지고
교정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우려 때문에 강원 북부 교도소로 명칭을 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뭐 속초 교도소하면 그 잘못된 명칭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도소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민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핵심은 제가 보기에 이거 같아요. 이제 남은 거는 교도소 운영 전에 약속했던 일용직과 그 다음에 정식 명칭이 뭐죠? 기능직 공무원 지역 인재를 채용해 달라는 부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까지 해준다는 약속은 서로 안 했단 말이죠. 최대한 많이라는 얘기만 했지. 그게 이제 조직상에 이제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럴 것 같.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조직을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 관리직 여서 이제 기능직이라고 했는데 기능직은 아마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분일 겁니다. 기능직 공무원 지금 기능직 제도 공무원 제도가 없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네. 운전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만약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을 지역 제한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 뭐 공무직이라든가 뭐 일용 여기서 이제 일용직이라든가 변인데 그런 분들은 지역 연고를 중심으로 한 채용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교도소 공사 준비부터 공사 이제 완공까지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여태까지도 쭉 노력을 하셨지만 저는 마지막 힘을 좀 쏟을 때다. 이 교도소가 속초시와 속초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돼야 되는 거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해요. 힘을 좀 더 내자고요. 아, 최대한 예. 많은 지역민들이 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식자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소자분들이 드시는 식자재는 중앙에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식사하는 직원 식당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생떼를 써보자는 얘기예요. 안 되더라도 이제 의원님 말씀 너무 제도 동의합니다. 법제도 하지 말고 예, 예. 우리가 최대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제 그런 저희들이 그런 요청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지난 5월 8일 날 시설관리인하고 환경미화원을 채용 공고를 냈는데 보시면은 채용 공고 납원항에 채용 공고일 기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 이렇게 또 및 여성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또한 또 조리종사원을 뽑았는데요. 요분들도 이제 속초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기관 소지지 인근 거주자 06시에 출근 가능한 자니까 그는 속초 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적극 건의하셨고 의원님들이나 뭐 저희 시에서 많이 법무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7번 국도변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속초시가 면적이 제일 적다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 6,000평에 달하는 그 면적을 우리가 제공하면서 물론 그쪽에서 이제 매입을 했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또 효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효과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 끝에 이 교도소가 유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심정으로 돌아가서 완공된 이 시점에 과연 이 교도소가 우리 속초시와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고 어떠한 경제 창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 안 그러면 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반대했던 목소리가 맞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을 우려한 데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좋은 시설이든 나쁜 시설이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이 이제부터는 속초시를 위해서 그 역할이 무엇인가, 속초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우리 저 행정심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26쪽이죠. 자, 행정심판이 이제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고 민원인과 공직자 사이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또 법제도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민원인이 제기하시는 거죠. 행정심판은. 그러다 보니 청구인은 민원인이 되는 거고 피청구인은 속초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각과 각하 같은 경우는 속초시의 의견이 맞으니까 그렇게 결정이 난 거고 이제 부분 인용과 인용 같은 경우는 속초시가 일부 잘못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청구인의 이제 의견을 일리가 받아준다는 있다. 얘기니까 이렇게 그 보시면 얘기잖아요.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럼 제가 사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부분 인용 같은 경우가 대부분 자료 공개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자료 공개가 이제 자료 제공을 안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께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행정소송 제기하는 게 몇 건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런 걸. 그럼 저는 과연 이런 게 왜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잠시만요. 예. 어차피 이 소송 비용도 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물론 검토 단계에서 조금 당장 판단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상급 부서의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해서라도 공개 비공개의 결과를 비공개를 구분만 했다 하더라도 행정 심판까지 안 갈 수도 있는 사안들이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 이게 대부분이 보면은 네. 자료 제공을 해야 되는 행정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것이 애매하거나 어떤 개인의 정보를 누출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상대는 그렇지가 않다 해도 이제 행정 심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가장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러는데요. 자, 민원인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자료 공개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조금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강원도나 뭐 해당 중앙 부서에다가 이러한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냐고 질의하면은 바로 내려오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이런 행정소송까지 갈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결정에 많이 따르거든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확실하고 이런 거는 뭐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 이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에 많이 따릅니다. 저희들은. 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여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보 공개 건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뭐 개인 신상 정보라든가 또 법률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들 때문에 이제 불허가 되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저희 행정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좀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아마 당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네.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 행정감사네요. 예. 네, 이제 마무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튼 늦게까지 기획 예산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행정 심사에 오르신 거를 또 시정에 예산을 또 짜니까 그과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겠죠. 예. 신속 집행 지방 개정 19페이지요. 예. 물론 강원도 내에서 이제 순위가 1, 2순위로 되고 지금 현재는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도 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와 맞물려서 지금 신속 집행하는 겁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지금 특히 이제 신속 집행이라는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공적인 부분에서 먼저 공적 재정을 먼저 빠르게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의 선순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20년 해마다 해오는 그 사업인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경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얼어붙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일수록 더 그 신속 집행이 더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2월 금액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죠. 이 사업을 2월을 안 하고 바로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업이 뭐 사업에 따라서는 확정되면, 뭐 3, 4월에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은 좀 더 설계나 이런 걸 소급해서? 과정해서 9, 10월에 이루어지고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들을 모두 다 상반기 네. 내에 본 발주를 의원이 시켜라. 얘기하는 거는 신속 집행을 예. 잘하셔서 계속 1위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라고. 저도 10페이지 보면 정화조 폐쇄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화조 폐쇄 확대 지원 건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요. 갈로가 지금 오수갈로가 예, 계속 예, 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네. 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불가 처리되는가 하면은 예, 그 정화조 위에 예, 예. 개인의 어떤 시설물들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시설물이 각 건물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정화조 위에 이제 개인 그 정화조니까 공간 활용을 위해서 거기에 다른 뭐 창고 시설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적인 그런 부분이 정화조가 영역이기 이제 때문에 그 지하 같은 데 있으면 그 폐쇄하는 공간을 뭐 지원해 달라. 아니요. 정화조가 지금 땅 밑에 갇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위에다가 어떤 시설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 창고를 짓는다거나 근데 이런 철거를 할 때 이런 비용도 시비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여기 맞지를- 문맥이 예. 옷으로 너무- 간다고는 예. 틀리군요. 너무 줄여가 저도 그래가지고 이게 예.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내용을 저도 문맥이 좀 너무 줄여놓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군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얘기 듣기를 2022년까지 오수료 관료를 다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지금 이게 들어와서 문의하는 겁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의원님께서 원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이제 그 공감대가 있는데 원탁회의라는 게 몇 페이지죠? 3쪽입니다. 주요 현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정을 하는데 시민들이 이 주요 현안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거고 그 시민들의 한 사람은 그러니까 원탁회의라는 거는 거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 시민들의 뭐 이제 지혜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하는데 약간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보조 역할이지. 자문기구입니다. 예. 그렇죠. 자문기구죠. 자문기구면 자문기구에 대한 소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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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맥락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여기 이제 19년 11월 19일 날 설악문화재 건도 설악문화재에 과연 우리 기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의한 걸로 그렇게 답변으로 들어도 되죠. 이게 뭐 결정한 것은 뭐 그분들이 결정했다고 해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그 회의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문인데 제가 뭐 이제 지난해 연도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위원회에서 나와서 뭐 어떤 설명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탁회의의 주요 그러니까 그 자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시점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에 대한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자문회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문 지위를 원탁회의 자문위원회를 두는 원인도 예. 무슨 뭐 이거를 답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민들 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정 발전에 할 수 있는 자문적인 그런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자문 이유가 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히 시민 중심 그 원탁 회의는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제일 공약 사업이지만 제일 먼저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그 기능과 역할을 보면은 그 지역사회 단지 통합화, 자문위원이죠. 자문회위원회. 시민 중심 원탁 회의라는 것이 이제 공식 명칭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 시정 자문을 한다라고 돼 있고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 방안도 제시를 해주시고 시정의 중요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도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행정, 재정, 교육, 복지, 문화관광, 건설, 환경, 산업, 경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 52분을 모셔서 지금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예. 이제 시정에 자문을 받는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통합해서 듣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 저도 이 명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강원 북부 교도소. 그러면 속초에 있는 교도소가 강릉 교도소보다 큰 집이냐? 이제 그건 아니고 북부권에 있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북부 예. 교도소라 이렇게 명칭을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이제 그거를 이제 법무부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그 교도소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송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근데 갑자기 청송하면 청송교도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뭐 되게 뭐 누가 뭐 거기 갔다. 그러니까 청송이라는 곳은 한 번도 못 가봤으면서 굉장히 무서운 곳이고 아주 이미지가 안 좋게 들린다. 그래서 그런 배단을 막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그 지역에 있는 이름을 안 따고 강원 북부 교도소, 강원 남부 교도소, 서울 동부 교도소, 구치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법무부에서 그렇게 이제 예, 시정 명령이 예, 예.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짓기로 했답니다. 지역의 그 어떤 그 피해가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한쪽으로 생각하면 저희 시민들이 많이 희생을 해서 예. 이 교도소가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교도소 이제 일용직 잡부죠. 예. 잡일하는 그런 게 이제 지역민들의 이제 일자리 창출로 같이 연계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고 저희도 많이 이거 얘기했어요.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좀 예. 그렇죠. 예, 예. 협의를 하셨죠.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신선 채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쓰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감인들, 수용자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편한 것이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이 취사반 해가지고 식사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 수용자들이 직접 식재료를 공급해 주면 하고 그 식단에 의해서 식단에 의해서 과장님 그 북부
교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한테 속초 지역의 경제에 얼만큼 수익이 상출할 수 있는가 그 시뮬레이션은 한번 해보셨나요? 그것은 아직 뭐 구체화로 이제 수치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만약에 수용인이 수용자가 이제 한 478명까지 500여 명 가까이 되고 그랬을 우리 때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면회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네네 면회 예상치 같은 거 그런 것이 한 1,000명 이상 연간 한 1,000명 이상은 온다라는 그 자기네 통계 수치를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면에서 몇 프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다면은 네. 뭐 하여튼 어떤 관계기관의 뭐 용역이라든가 뭐 필요하다고 그것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만큼 있는가 아직 법무부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법무부 쪽에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법무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오는 시설은 이제 뭐 막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어느 선에서 이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우리 시에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지역이 그 시설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지역민들이 많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장천 마을에 또 피해가 있다면 거기 이제 그 저번에도 가서 봤지만 교도소 그 담벼락 밑에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토사 유출이 예, 예, 예. 좀 있었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앞장서서 좀 해주시고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네, 그러면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 19쪽에 이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이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뭐 이렇다 하면 이렇게 자료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두들겨 볼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건데 이게 강원도민일보가 이제 6월 1일자로 자료는 같은 자료인 것 같아요. 이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5월 14일 기준이에요. 예. 네, 5월 14일 기준이면 저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내주신 그게 모두 다 이제 5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그 강원도 재정 집행이 33.6%에 그쳤고 그리고 이제 강릉시가 도내 집행률로는 30.6%이지만 최고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 이제 속초시는 26.9%로 뭐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기사화가 됐어요. 예.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는 요거 조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간표를 보면 상반기 대상액이 있고 저희 이 대상액은 본 예산 대비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추경은 못 잡아 4월 30일 현재 작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본 예산 예, 그러면 본 예산 이제 4,105억 가지고 그 중에서 대상액을 잡은 거죠. 그리고 이 중에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57%만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잡으신 거죠. 우리나라 공이 똑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자체는 다 똑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57%를 정해졌습니다. 아 목표를 갖게끔. 예. 그래서 집행액인데 그러면 옆에 그 목표액 대비 집행률은 원래 목표액보다는 대상액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요?
사실은 총 대상액 대비 집행률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수치일 것 같은데요. 대상액은 이제 지금 이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네. 목표액은 대상액은 이제 전체액이고 네. 금년 내내까지 그렇죠. 가실 거고 네. 현재 목표액은 6월 30일까지 목표액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하실 거 잘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아, 지금 강원도에서 저희가 1위를 뭐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시는 거죠? 아, 이 기사랑 상당히 다른 상이한 좀, 부분이라. 예, 저 기사는 저희들도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나라 살림 연구소 그거는 뭐 인터넷에도 없고요. 뭐 찾아봤는데 이게 오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보라고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상당히 이 네. 의회나 여러 가지 행정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 자료와 예, 근데 네. 근데 이 부분이 아주- 그렇다면 이건 강원도에서 행자부에서 낸 자료거든요. 네. 매주 목요일 날 내려옵니다. 이게 네, 네. 실적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어떤 근거로 저렇게 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알 수가 없고 좀 나중에 좀 항의도 할까라고 했었는데 네. 뭐 강원도에서도 자료를 내준 적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인터넷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냥 그리고 말아 버렸는데 나라살림연구소에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보십시오. 예. 근데 요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강원도에서 행자부하고 강원도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시군에 통보를 해줍니다. 네. 근데 요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나라살림연구소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전국 지방 재정 집행률 현황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 자료를 중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고 좀 분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바는 무엇이냐면 부풀릴 것도 없고, 예.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행정적인 어떤 통계나 그 자료를 우리가 축적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행감을 통해서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과 또 어느 홈페이지에서 또 보면 그 자료 간에 크거나 작거나 어떤 누락이 있거나 상이한 부분 이것은 행정의 어떤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 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이 통계는- 보도 자료와 다르기에 통계는 좀 정확해야지 되는데요. 그럼요. 네. 글쎄 그 나라살림연구에서 출처도 지금 안 나온 것 같고 자료 출처도 근데 사실 저거를 가지고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할까 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저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저희가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하여간에 자료의 그 상이함 이런 것에 대한 오히려 우려가 저는 조금 더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면은 네. 지난 6월 11일 현재 그 집행률 강원도에서 내려준 이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그 자료 좀 주시죠. 예. 네. 자,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희망설계 보고대회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2020년 그 처리 현황 보니까 건의가 90건이고요. 대안 해결 추진 그리고 검토 외에 중장기와 불가를 빼면 그래도 추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희망설계 보고 대회 그 동별 이 순회하면서 하는 보고 대회는 참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보고 대회 중에 주민들 의견이 함축된 의견이 현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함축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예를 보면 그 연초에 시장님께서 그 연초 순방이라는 걸 통해 동별 다니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여론 수렴을 하십니다. 또한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 시민을 다 모아놓고
저 시정 보고회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요 두 개를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별로 다니시면서 그 직접 시장님이 저 시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는 이제 상당히 수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잘하고 계신다는 그 예.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희망 속초 미래설계 보고회가 이제 또 개최가 되고 준비가 되실 때 현장에 지금 통반장님들 5개 단체 그리고 동 주민 대표들께서 이제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젊은 층의 목소리 좀 들을 수 있는 일반인 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동해 뭐 추천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지원을 받아서라도 좀 이런 분들이 그 동 희망 설계도에 참여를 해서 우리 지금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세대들의 좀 이 의견을 좀 듣는 자리도 같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아이고, 이제 잘 알겠습니다. 네. 2021년부터는 네.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네. 배려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질의 중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하고 싶은 질의가 지금 시민 중심 원탁회의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시민 중심 원탁회의의 처음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취지와 이 반영 여부 지금 이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 반영 논의 결과 반영 여부에 이렇게 보면 유독 설악문화재 발전 방향 등 자문과 관련돼서는 발전 방안에 대한 위원 개별 의견을 집행부 전달을 통해서 축제 발전 도모라고 이제 논의 결과가 돼 있는데 함축적으로가 아닌 그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부분을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지 일부 개별 위원의 의견을 갖다가 집행부에 전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원탁회의의 그 구성과 관련돼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유독 설악문화재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을 통해서 축제 발전 방향을 도모한다. 여기 사무국 권한 부여 필요성을 얘기했는데요. 예산 부서의 장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그 보조단체 급여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조단체의 급여가 지원이 될 때는 그 보조단체의 구성원이 되려고 이력서를 집어넣고 면접 절차에 가기 전에 서류 심사에도 명확하게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급여를. 자, 예컨대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허위 경력을 명함에 하나 게재해서 예비후보 등록 때 만약에 적발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사안입니다. 저희도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우리 행정사무 그 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현장에서 축제위원장을 출석을 요구를 해서 공식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뭐 어떤 일정 등의 이유로 이런 공신력 있는 이 자리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을 하면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면밀하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의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교도소 관련돼서 여기가 이제 지금은 잘 보이시죠? 예. 여기가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청해학교 앞에 들어가는 쪽이죠, 여기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교도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교통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교도소에서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예, 이제 이미 요청이 왔습니다. 예. 과속으로 달리는 곳인데 여기 기존에 여기가 용도가 뭐냐면 개인 택시 들어가시는 곳,
그 다음에 청해학교 청해학교 들어가는 가는 곳이라. 좌회전 신호등이 이게 있습니다. 50m예요. 50m면은 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많이 되지만 이렇게 가속으로 들어오면서 있으면 한 4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 건설과하고 예, 예. 빨리 말씀을 나눠갖고 예, 이 예. 부분 잘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네. 그럼 행정국장님, 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관과 행정국장 박용화입니다. 네, 네, 국장님,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개 부서 감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계시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이거 말씀드리려고 잠깐 모신 거예요. 우리 7번 국도변에 그 청해학교 지나서 오른쪽에 배차장 유통회사, 왼쪽에 택배회사, 전원주택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장님 누구보다도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8대위에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 담당관 그리고 행정국장을 지금 지내고 계신단 말이죠. 저하고도 이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건설가 할 때 도시안전국장님께도 이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 달라. 그리고 산출된 예산을 가지고 또 행정국장님하고 얘기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태까지는 건설도시과하고 교통과에서 이제 의혹은 있지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정확한 예산도 산출이 안 됐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도시안전국에서 얘기가 나오면 행정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일전에 네. 이제 아침에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장도 제가 뭐 가서 직접 저쪽 용천 쪽으로 해서 직접 돌아보고 현장에 가서 또 차를 세워놓고 계속 한번 나름대로 좀 해결 방안이 뭔가 이런 걸 또 강구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도 저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빨리 좀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참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서 저런 부분 교도소 또 들어간 만큼 저런 부분들이 불편 사항들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죄송하지만 마지막 끝나기 전에 저도 그 원탁회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탁회의가 잠깐 네. 이제 저희 조례가 이게 참 어려운 게 시민 중심 원탁회의 설치 및 이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원탁회의란 해서 제시하는 회의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는 이제 기능으로 가서는 또 원탁회의는 순수 민간 자문기구로서 어떻게 보면 그 원탁회의라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의 자체가 그냥 회의라고 보고 있고 또 순수 이제 민간 자문기구라는 게 기능으로 가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양자의 틀 때문인지 몰라도 원탁회의가 처음 출발할 때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한 기대감들을 좀 가졌고 또 아주 다양한 직군에 다양한 기능을 하고 또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꼭 들어가게끔 그런 상황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6번의 회의라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이 원탁회의를 운영이 되게끔 지금까지 왔는가라고 보면 시에서 아주 그 눈앞에 있는 현안 문제 그것들을 보고하고 거치고 잘못하면 이 승인을 마치 받아가는 그런 기구로서 이렇게 전락이라는 표현을 하면 뭐하겠지만 이 기구가 계속 어떤 활발해지지 못하고 지금은 관심에서도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게 원탁회의 자체의 그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거기에 참여하시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느끼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건 아닐까. 앞으로 좀 발전 방향 혹시 과장님 좀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게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 민간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려 그러면 자생력을 가지고 아마 이 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어떤 속초가 가지고 있는 뭐 비전이랄까 어떤 그렇죠. 자생력을 가지고 속초를 위한 이러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인데 시장님 이런 거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방향을 좀 넣어주십시오. 합시다. 방향을 네. 해줘야 되지. 이런 자문을 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거기에 못 미치신다는 그 원탁 회의가 자생력을 잃고 또 시가 요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응하는 자문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태동 단계이니까 물론 이제 시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때론 이제 그런 아직 자생력은 못 갖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자생적으로 그분 많은 각층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이런 자문을 시장님께 자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네, 자생을 갖지 못하게 아예 그 아주 작은 어떤 마다마다의 건을 가지고 가서 그냥 설명하고 몇 가지 그냥 의견을 듣고 오는 이런 자리로 가다 보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키워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냥 뭐 도시 설계 아니면 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환경 전반에 대한 그쵸? 관광이라든가 좀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대의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생력처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위원장님이야 이런 부분 고민할 수 있는 오히려 워크숍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한번 구상해 보시는 거를 좀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 자꾸 가서 예. 승인 받으시려고 뭐 설명하시고 사업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왜 시의회 와서 그러시듯이 원탁회의까지 쫓아가가지고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그렇게 승인 받으시려고 애쓰시는지 정말 이거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도록 뭐 어떤 그거 뭐라 그러죠? 이게 어떤 마음껏 회의에서 예. 어떤 안대를 본인들이 좀 스스로 구성하고 창안해낼 싶은지. 수 있는 뭐 네.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네.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저희들도 그런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시간이 조금 편안하고 예, 자꾸 주제가 없는 시간이 아마 좋은 길을 좀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요. 예, 속초시의 정말 얼굴이죠. 우리 시정의 어떤 방향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중한 또 책임들을 가지고 또 집행하고 예 그러고 오고 계십니다. 하여간 현장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6월 10일부터 시행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세심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여러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